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켄두입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오늘 저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오늘 관련된 자료도 마찬가지고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몇 명은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종목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했던 종목들이 지금 얼만큼 올랐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좋은 종목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과거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보내면 여러분의 소득은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득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한 다음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자뉴스 채널에 경제 심리라는 걸 넣을 겁니다. 경제와 심리가 연결돼서 절약이란 부분과 알뜰한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려고 코너를 준비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획부터 그리고 돈 버는 거에 대한 컨텐츠들도 경제 채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자뉴스 뉴스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거는 네이버 금융과 여러분이 친해지셔야 됩니다. 나는 뉴스캔을 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뉴스캔을 구독하지 않거나 부자뉴스를 보지 않는다라면 네이버 금융에는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어땠는지 어떤 업종이 좋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부자뉴스나 뉴스캔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업종에 대한 정리들과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될 테고요. 오늘 코스피 1.14%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6연속 상승입니다.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기관 매수 있어서 LG NH솔루션, 삼성 SDI,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왜 강세를 보였는지 뒤에 스터디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퓨처스라든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은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7연속 순매수고요. 1,000억이 넘는 금액을 매입했습니다.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4.9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0.5% 인하하고 1조 위안의 유동성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로 인해서 상승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뒤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인이랑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뒤에 나올 금투세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사이트 또는 내공이 있다면 제가 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 기분 좋은 얘기 하나 해드려 볼까요? 제가 스터디 하신 분한테 선물 드렸죠. CS 윈드 계속 사 모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물 드렸고 갖고 계신 분, 자,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CS 윈드를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다. 지금 7, 8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끝이 아니겠죠. 저는 여러분한테 매도에 대한 시기들은 알려드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알려주는 순간 공부를 안 할 거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수익 나는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터디를 계속해 나가신다면 그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스터디가 끝나는 순간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코스닥 시작도 봐야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7일 연속으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500억이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의 매도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가 중국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긍정적인 글로벌 요소들이 증시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죠. 코스닥 시장에도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엔캠이라든가 좋았죠. 우리 엔캠 얘기들은 계속했었죠. 우리 MSCI에서 빠지겠지만 제가 볼 때 주가에서는 많이 바닥이기 때문에 MSCI 지수에서 빠진다고 무조건 하락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엔캠 볼까요? 게임이 됐네요. 자, MSCI 지수에 빠진다라고 해서 14만 9천 원까지 갔지만 지금 2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지나간 얘기니까 넘어가고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화천기공입니다. 화천기공.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고 계시다. 제가 추석 연휴에 쉬었죠. 제가 추석 연휴 때 왜 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료가 여러분에게 주는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했었어요.
이게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투자에 있어서 기준점,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날과 보지 않은 날 여러분의 방향성을 절대 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목금은 일부러 쉬었습니다. 자료는 다 준비했지만 오늘 자료를 드릴 텐데 오늘 보고 그리고 내일 보고 매일매일 보면 그 방향성이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천기공 같은 경우는 FM 가이드 경영권 분쟁 격화 에 있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기공 같은 경우는 또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오늘 드렸었죠. 제가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검색해도 잘 안 나오겠지만 한주 AART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컨텐츠 제작으로에 대한 전환이 긍정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콘서트 이런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잠재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지 엘리트입니다. 중국 합자법인 상해 엘리트가 지난해 매출이 좋습니다. 그 덕분에 형지 엘리트까지 상한가를 갔습니다. 형지 INC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다음은 퀀텀온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낯설지 않습니다. 퀀텀온. 뒤에 또 나올 거고 이걸 또 보여드리지 반응이 있겠네요. 자, 보시면 482원에서 976원 약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배 정도 상승을 하면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유 없이 오르는 주식도 있겠지만 퀀텀온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 개발에 대한 강력한 시장 입지라든가 그리고 뭐 재무 공개에 대한 기대감 이것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M 가이드는 좀 전에 얘기를 드렸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보고 이 종목 역시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은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어떤 얘기를 했죠? 엑셀 얘기하면서 이 종목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리고 제가 또 드린 얘기가 있죠. 공모주의 진짜 가치는 공모주로 한 주, 두 주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모주로 상장이 된 기업은 사실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자금 투자를 계속 해야 되거든. 기술 개발 R&D라든가 계속해서 영업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 개발을 위해서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 자료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시장에서는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900원까지 했던 주가가 4,545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때가 기회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스터디 하시는 분한테 기회를 하나 더 드려본다면 앞으로 공모주 투자도 같이 할 건데 자, 우리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락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사실은 한 달 동안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준에서는 그게 제일 쉬워요. 왜냐 락업이 뭐 보름도 있고 하지만 1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가는 걸 본 후에 재투자에 대한 시점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월에 상장을 했고요. 8월 정도면 보호예수 기간 물량 풀리고 재투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450원 하던 주가는 지금 9,390원까지 올랐습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오늘 29.81%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스튜디오 N,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글로벌 사업 NOU를 체결하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상승했던 종목들 다 볼 거예요. 더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유를 잘 모른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C코트레 오늘 24.79% 상승했습니다. 오늘 뒤에 다룰 건데요. 스터디에서 온실가스, 태양광 에너지 테마 상승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온실가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테마 속에 급등을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YBM넷 오늘 22.51%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뒤에 다룰 건데요. 내년 AI 교과서 도입 기대감 속에서 교육 온라인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풍재지입니다. 오늘 22.14%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건 뒤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풍재지가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뒤에 얘기를 할까 하지만 자, 지금 고려아연이랑 영풍그룹이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영풍재지는 영풍그룹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승하니까 오스템이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관심 있으신 분들 기억할 만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따금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호재가 터지면 이름이 비슷하거나 관계없는 종목이 주가가 널뛰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로 공부를 안 하고 무지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사실 합니다. 이걸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장 매매법. 국장이 국내 주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내 투자자 수준이 낮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같은 종목에 대한 착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뛰고 거래량이 폭증할 만한 영풍 제재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 하시는 분은 지금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이 분쟁이 있다고 영풍재지를 매수하시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터디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시간 그냥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이게 화천그룹주예요. 서암기계공업은. 그래서 다음은 센즈랩. 센즈랩도 여러분이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딥페이크는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상원위원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딥페이크라든가 보안주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코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여러분들이 저만큼 종목들을 기억하고 있기 쉽지가 않거든요. 코칩 같은 경우는 저는 콘칩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거든요. 코칩은 여러분들이 뒤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한두 번 들었던 종목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테마 상승 속에서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MLCC 공급사로 지속 부각되고 있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9,900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여러분한테 2차 전지 바닥이에요라고 말했던 시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스터디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싼 날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이후로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겠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겠죠. 저보다 언론이 더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누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2차 전지에 대한 바닥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었고 그 시점에 매수를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큰 상승을 함께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후회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계속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샤페론입니다. 오늘 16.1% 상승했는데요. 샤페론 역시도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죠. 저희 뉴스캔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원형 탈모 치료제 시장 진출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룰 거니까 뒤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다음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15.2%가 상승을 했습니다. 종속회사 사이버 MDK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미국 보험청으로부터 메디케어 식별번호 발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다인입니다. 오늘 14.36%가 상승을 했는데요. 생명공학 부분 기술 발전에 있어서 시장이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CM 플러스. 오늘 13.4%가 상승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 기대감 이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크림 에듀. 오늘 13.33% 상승을 했습니다. 내년에 AI 교과서 도입 기대감을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교육, 온라인 교육 테마. 여기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화기업. 오늘 13.13%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합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원준 종목 역시도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상회에 있어서 2차 전지 테마 상승 속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핑거 종목입니다. 13.03% 상승을 했습니다. 토큰 증권 법제화 기대감 속에서 STO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큰 증권 STO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레몽레인입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송원산업 12.07% 상승했습니다. 화학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리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11.89%가 상승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 기대감 속에서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죠. 다음은 LNF. 이 종목 역시도 11.61%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예상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젠백스입니다. 뒤에 나올 건데 그때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 10.75%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예고 속에서 왜 석유화학 테마가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테마주래. 상승했던 특징주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상승률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상승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 주간 30.33% 상승한 종목입니다. 바로 3일 제약입니다. 베트남 저만제 위탁 생산 공장이 대만, 유럽 소재의 제약사로부터 수주가 임박했다는 게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고 규모가 수백억대다라는 얘기들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35.48% 상승한 종목입니다. 화천기계입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 속에서 FN 가이드랑 화천기계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 2대 주주 김군호 전 대표랑 최대 주주 화천그룹과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될 겁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주가 상승은 따라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영권 분쟁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가지셔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권 분쟁은 나랑 관계없어. 내 회사가 될 것도 아닌데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 이꼴 주가 상승입니다. 여러분들은 별표 10개를 쳐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영풍재진 말씀드렸죠. 국내 증시에서 이따금씩 벌어지고 있는 총극이다라고 얘기했죠. 한 기업의 호재가 터지면 이름 비슷하거나 또는 관계없는 종목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영풍재지입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영풍재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영풍 그룹 관련된 주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아마 곡소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곡소리 멤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주일 상승률 39.32%의 종목입니다. 바로 형지 엘리트입니다. 형지 엘리트는 앞서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렸는데 뒤에서 드리려고 지금 실적이 좋은 상태입니다. 형지 엘리트가 스포츠 상품 사업에 비중을 두고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좋죠. 올해 프로야구 관객이 누적이었나? 1,000만을 달성해서 5명 중에 1명이 야구장을 갔다. 이런 얘기들을 전 들은 것 같은데 형지 엘리트가 스포츠 상품화 사업의 매출이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게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매출이 지난해 99억에서 211억으로 130%인가? 110%인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형지 엘리트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학생복이겠죠. 여기가 저는 아주 좋은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 생각해요. 학생복 사업 중심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생복 매출은 한 3% 정도 늘었어요. 근데 스포츠 상품 사업은 113%가 늘었습니다. 아주 잘했죠. 교복만 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주가 상승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워크웨어 우리 세이프티, 작업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매출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형제 엘리트가 보니까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이런 데 해외 진출 속도를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도 괜찮겠죠. 다음은 한 주간 41.75% 상승한 종목입니다. 바로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지금 미국 양대 항만 노조로 손꼽히는 국제 항만 노동자협회가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업이 된다. 그러면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겠죠. 해운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 주간 59.25% 상승한 종목입니다. 한주 ART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전환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0원 했던 주가는 쭉 미끄러져서 1,862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급등을 해서 3,185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수익률 71.34%의 종목입니다. 엔젠 바이오입니다. 차세대 염기 서열 기반의 혈액암 표적 치료제 처방이나 재발을 예측 진단할 수 있는 MRD 아큐 패널 출시로 인해서 상한가도 기록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쭉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죠.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향후에는 다시 바라보는 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단기간 접근하는 것은 이제는 위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회사 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혈액암 치료 방법이라든가 예후를 알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특허 출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상승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라면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디가 바닥일지,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지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겠죠. 지금 그냥 급등하니까 같이 들어가자라는 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78.3% 상승한 종목입니다. 바로 젠백스입니다. 보시면 9,060원 하는 주가가 1,840, 80, 18,480원까지 갔다가 다시 17,83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젠백스가 개발 중인 게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GV1001인가? 이게 임상 2상 홈라인 결과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높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늘 모르고 치솟는 걸 보면요. 다음은 한 주간 126.79% 상승한 종목입니다. 영풍정밀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랑 영풍이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영풍정밀의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이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죠?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누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주식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기준점을 알려드린다면 당연히 다른 요소도 있지만 공개 매수 가격까지는 일단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개 매수 가격이 2만 원이었다. 그러면 보십시오. 8,770원 하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개 매수 또는 경영권 분쟁 이런 타이틀이 나오면 바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사실 큰 상승을 맛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영풍정밀 주가는 2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다음은 한 주간 190.19% 상승한 종목입니다. FN 가이드. FN 가이드 역시 경영권 분쟁 소식에 4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